오늘도 한 올의 사연을 가지고 왔네요. 들으시면서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나도 이런 사연이 있는데 하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사연 채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출발합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육군본부 청사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군복을 입은 장성훈 소령이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죠. 33살의 나이에 소령까지 진급한 그는 동기들 사이에서도 촉망받는 장교였습니다. 성훈아, 오늘 채원 씨와 만날 거지? 옆 책상에 김중령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성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네, 저녁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윤채원. 외교부에서 근무하는 30살의 외교관이었죠. 작년 봄 공통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이후 둘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훈에게 채원은 완벽한 여자였어요. 이화여대를 졸업하고 고시를 통과해 외교관이 된 그녀는 세련되고 교양 있었습니다. 퇴근 후 성훈은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채원을 만났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채원이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오늘 하루 어땠어? 채원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했어. 채원이는? 응, 나도 그냥 그래. 그런데 성훈아. 채원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결혼 이야기 나온 지 벌써 반년이 지났잖아.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아. 성훈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럼 양가 부모님께서 만나실 자리를 마련해야겠지? 우리 엄마가 상견례를 하자고 하시던데. 성훈은 순간 표정이 굳었습니다. 상견례. 어머니 김춘자의 얼굴이 떠올랐죠. 시장에서 김밥을 팔고 계시는 어머니, 부대 주변을 청소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 성훈이를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으니 분명 대단한 분이실 거야. 채원의 말에 성훈은 애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솔직히 채원의 어머니와 비교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채원의 어머니 나혜숙은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 교육부 국장까지 지낸 분이었으니까요. 응, 우리 어머니도 좋은 분이야. 그날 밤 성훈은 동대문구 전농동의 오래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30년 넘게 살고 있는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김치찌, 개냄새와 함께 따뜻한 불빛이 맞이했습니다. 성훈야, 왔구나. 김춘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6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있었어요.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지만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녁은 드셨어요? 응, 먹었다. 너는? 저도 먹고 왔어요. 성훈은 소파에 앉으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거칠어진 손, 구부정한 어깨.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채원이와 결혼하기로 했어요. 김춘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이니? 아이고, 우리 성훈이 드디어. 그런데 양가 어른들이 만나는 자리를 가져야 할 것 같아요. 상견례요. 김춘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도 알고 있었어요. 아들의 예비 장모가 어떤 분인지, 자신과는 얼마나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분인지를 말이죠. 그래, 당연히 해야지. 언제 하면 되는데? 다음 주 토요일은 어떠세요? 채원이 어머니께서 청담동 레스토랑을 예약하셨대요. 김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걱정 말아라,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성훈은 어머니의 표정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똑같이 긴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과연 모든 게 괜찮을까? 두 세계가 만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성훈은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상견례를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성훈은 채원과 함께 명동의 한 백화점을 걸었습니다. 채원이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성훈의 팔을 잡았어요. 성훈아, 우리 어머니가 상견례 장소를 바꾸셨대. 어디로요? 청담동 라 메종이라는 프랑스 레스토랑이야. 정말 고급스러운 곳이라고 하시던데. 성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이라니. 어머니가 과연 그런 곳에서 편안해 하실까? 혹시 좀 더 편안한 곳으로 하면 안 될까?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채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성훈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가 김밥을 파는 분이라고 청소 일을 하신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좋은 곳이면 더 좋지. 그날 저녁 성우는 어머니께 상견례 장소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라 메종이라는 곳인데 좀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이래요. 김춘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래? 얼마나 비싼 곳인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가 다 낼 거니까. 아니다. 내가 낼 거야. 상견례에서 예비 신랑 측이 내는 게 예의지. 성우는 어머니의 고집스러운 표정을 알아봤습니다. 한번 마음먹으면 절대 굽히지 않는 성격이었죠. 며칠 후 김춘자는 동대문 시장으로 옷을 사러 나갔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상인들과 흥정하며 겨우 검은색 정장 한 벌을 샀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구두도 한 켤레 새로 장만했죠. 이 정도면 괜찮겠지?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본 김춘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편한 옷만 입고 살았던 그녀에게 정장은 여전히 어색했어요. 상견례 전날 성우는 부대에서 일찍 퇴근해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김춘자는 새로 산 옷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긴장? 나는 안 해. 그냥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하지만 김춘자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였으니까요.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채원이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지 미리 좀 알려줄래? 성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나의 숙의 화려한 경력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교육부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공무원이셨고. 그래? 똑똑한 분이시겠네. 김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위축되는 걸 느꼈습니다. 중학교 졸업인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상견례 당일 토요일 오후 6시. 청담동 라 메종은 우아한 샹들리에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가득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린 테이블마다 은빛 식기들이 반짝였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죠. 성훈과 김춘자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김춘자는 새로 산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어색해 보였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산 옷이라 핏이 완벽하지 않았고 구두도 발에 맞지 않아 조금씩 아팠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다. 김춘자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런 고급 레스토랑은 처음이었어요. 메뉴판의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한 사람당 10만 원은 좋게 넘는 가격이었거든요. 곧이어 채원과 나혜숙이 나타났습니다. 나혜숙은 샤넬 정장에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은빛 머리를 단정하게 세팅하고 진주 목걸이까지 착용한 모습은 완벽한 상류층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혜숙이 다소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김춘자는 어색하게 일어나 인사를 받았어요. 안녕하십니다. 김춘자입니다. 나혜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지만 나혜숙의 눈빛에는 이미 평가하는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춘자의 옷차림, 말투, 분위기를 훑어보며 속으로 품평하고 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메인 요리가 나온 후 나혜숙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춘자는 잠시 망설였어요. 성훈이 긴장한 채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청소 일을 합니다. 그리고 김밥도 좀 팔고요. 순간 나혜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눈썹이 살짝 올라갔고 입꼬리가 아래로 향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학력은 어떻게 되시나요? 중학교 졸업입니다. 이번에는 나혜숙이 노골적으로 당황한 표를 보였습니다. 채원도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불편해했어요. 어머니. 아, 그렇구나. 요즘 시대에는 학력이 전부는 아니죠. 하지만 나혜숙은 말을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철학 같은 건 어떠세요? 성훈 씨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걸 보면 나름의 교육관이 있으실 텐데. 저는 그냥 열심히 살라고만 했습니다. 남에게 피해주지 말고 성실하게 살라고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요즘은 경쟁이 치열한데 좀 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혜숙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김춘자는 위축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아들에게 해준 게 부족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성우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예비 장모에게 뭐라고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화장실 좀. 성훈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사이 나의 숙은 더욱 직설적으로 나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가문은 대대로 교육을 중시해왔습니다. 채원이 아버지도 판사셨고 저도 고위 공무원이었거든요. 문화적 배경이 좀 다른 것 같아서 김춘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 꾹 참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끝났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서며 김춘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훈도 마찬가지였어요. 택시에 앉아서도 둘 다 침묵을 지켰습니다. 차창 밖으로 청담동의 화려한 네온사인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차 안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어요. 어머니. 성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다. 김춘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깊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옆모습에서 성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어색한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김춘자는 새로 산 정장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며 정장을 걸던 그녀의 손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니? 너는 잘못한 게 없잖아. 김춘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상처받은 마음이 숨어 있다는 걸 성훈은 알 수 있었어요. 채원이 어머니가 너무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건데. 아니다. 그분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김춘자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배운 게 없어. 중학교 졸업이 전부고 평생 남의 집 청소나 하며 살았으니까. 그분이 보기에는 아들 며느리로 부족해 보일 수도 있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시며 저를 키워주셨는데. 학력이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성훈아. 현실이야. 김춘자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포기와 체념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분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너희 결혼에 방해가 된다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성훈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김춘자의 거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없이는 결혼도 의미 없어요. 채원이한테도 제대로 말해볼게요. 하지만 김춘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질 거야. 그날 밤 성훈은 채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채원아, 오늘 일로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 나도 그래. 우리 엄마가 좀 과하셨던 것 같아. 미안해. 채원의 목소리에도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김춘자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 같던데 우리 엄마가 선입견이 있으신 것 같아. 고마워, 채원아. 하지만 성훈은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숙의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녀는 평생 학벌과 사회적 지위를 중시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채원이 다시 연락을 했습니다. 성훈아, 우리 엄마랑 얘기해봤는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무슨 말이야? 결혼을 조금 미루자고 하시네. 양가 어른들이 더 친해지실 시간을 갖자고. 성훈은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께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이미 충분히 상처받으신 어머니께 또 다른 좌절감을 드려야 하는 건 아닐까? 그날 저녁 성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계셨지만 성훈은 어머니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구부정해 보인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성훈은 부대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셨지만 가끔씩 보이는 깊은 한숨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에서 상처받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성훈은 동료들과 함께 부대 근처의 행복식당에 갔습니다. 이곳은 부대 장병들이 자주 찾는 평범한 한식당이었어요. 김치찌개와 제육볶음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성훈이 형, 요즘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 후배 중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성훈이 대답하며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식당 한 구석에서 김밥을 팔고 있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성훈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김춘자도 아들을 발견하고 당황했어요.
성훈아, 너 왜 여기 있니? 어머니야말로 왜 여기서? 아, 사장님이 점심시간에 김밥 좀 팔아달라고 해서. 식당 사장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세요? 김춘자 어머니 덕분에 우리 식당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김밥이 정말 맛있거든요. 성우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어요. 상견례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어머니를 보니 미안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서 같이 점심 드세요. 아니야, 나는 여기서 일해야 해. 너는 동료들이랑 먹어. 김춘자는 아들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성우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도 여기서 먹을게요.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남자였어요. 그는 김춘자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김춘자 회장님. 회장님? 성훈과 동료들이 동시에 되물었습니다. 김춘자는 당황해서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에요, 박 사장님. 저는 그냥. 무슨 말씀이세요? 청담동 상가 건물 주이신 김춘자 회장님 아니세요? 박 사장의 목소리가 커지자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김춘자에게 집중됐어요. 청담동 건물주? 성훈이 어리둥절해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김춘자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기. 박 사장님 지금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큰 소리로. 하지만 정말 놀랐어요.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박 사장은 성훈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아드님이세요? 어머님이 항상 자랑하시던. 잠깐만요. 성훈이 박 사장을 불러 세웠습니다. 죄송한데 어머니가 청담동 건물주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 회사가 임대하고 있는 청담동 상가 건물의 소유주세요. 김춘자 회장님께서 국방부 복지시설도 여러 군데 임대해주고 계시고 성우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주라고? 그것도 청담동이? 이해할 수 없었어요. 김춘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의 당황한 표정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성우냐, 집에 가서 얘기하자. 식당을 나오며 성훈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어머니와 방금 들은 이야기 사이의 간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청소를 하시고 김밥을 파시는 어머니가 어떻게 청담동 건물주일 수 있을까? 동행하던 동료들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형, 어머니가 정말 건물주세요? 성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평생 함께 살아온 어머니에 대해 모르는 게 이렇게 클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성훈과 김춘자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성훈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정말인가요? 김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어떻게? 언제부터? 성훈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혼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춘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를 낳고 나서부터야. 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 혼자 너를 키워야 했잖아. 28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갓 태어난 성훈을 안고 병원에서 나오던 날 교통사고 소식을 들었던 그 충격적인 순간들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 중학교밖에 안 나온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싶었지.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청소밖에 없었어. 김춘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오피스텔 청소를 하고 오전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 오후에는 김밥을 만들어서 팔고 저녁에는 또 다른 건물 청소를 했지. 성우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메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항상 바쁘셨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뭘 했냐면 부동산 공부를 했어. 부동산 공부요? 응. 밤에 너 재운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부동산 관련 책들을 봤어. 법률도 공부하고 시장 동향도 파악하고. 몰랐겠지만 난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어. 성우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전혀 몰랐던 이야기였어요. 처음에는 작은 원룸 하나를 샀어. 전세금을 끼고 대출을 받아서 말이야. 그 원룸을 리모델링해서 월세를 받았지. 그 돈으로 또 다른 집을 사고 그렇게 하나씩 늘려나갔어. 김춘자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고단했던 시절에 대한 회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했어.
낮에는 청소하고 김밥 팔고 밤에는 부동산 공부하고 투자처를 알아보고 너는 학원도 보내야 하고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했으니까. 성우는 어머니가 밤늦게 책을 보시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어렸을 때 자주 봤던 장면이었는데 그때는 단순히 신문이나 잡지를 보시는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20년 전쯤에 큰 기회가 왔어. 청담동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가 나온 거야. 주인이 급하게 팔려고 했는데 시세보다 훨씬 싸게 나왔어. 김춘자의 눈에 당시의 결단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까지 모은 돈을 다 털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아서 그 건물을 샀어. 정말 무서웠지. 실패하면 우리 모자가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떡해. 운이 좋았어. 청담동이 개발되면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거든. 그 건물 임대료로 또 다른 건물을 살 수 있었고 지금은. 김춘자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은 청담동에 상가 건물 3채가 있어. 그리고 국방부 복지시설도 몇 군데 임대해주고 있고. 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큰 부를 일궈내셨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김춘자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웠어. 부끄럽다고요? 응. 나는 여전히 중학교 졸업이고 청소 일을 하는 사람이야. 돈이 좀 있다고 해서 갑자기 교양 있는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 특히 너 같은 장교가 된 아들 앞에서는 더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 성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통을 혼자 감내하셨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상견례 때도 맞아. 나는 여전히 그냥 청소하는 아줌마야. 돈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품격이나 교양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 채원이 어머니 같은 분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해. 성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진짜 품격은. 알아, 성우나. 네가 뭘 말하려는지 알아. 하지만 현실은 달라.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부터 판단하니까. 그때 성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채원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성우나, 내일 우리 엄마가 다시 만나자고 하시네. 뭔가 할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 성우는 문자를 보고 어머니께 보여드렸습니다. 김춘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만나자.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 다음날 오후 김춘자는 평소와 다른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에 진주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었어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세팅하고 왔습니다.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만남의 장소는 채원이 제안한 카페였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나혜숙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춘자가 나타나자 나혜숙의 눈이 커졌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춘자가 차분하게 인사했습니다. 목소리에도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나혜숙이 어리둥절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지난번에 수수한 아줌마가 아니라 세련된 중년 여성이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지난번 상견례에서 실례가 많았습니다. 김춘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아닙니다. 제가 솔직하지 못했어요. 김춘자는 가방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나혜숙에게 건넸습니다. 나혜숙이 명함을 받아보자 표정이 굳었어요. 유준청 담종합개발 대표이사 김춘자. 이게 뭔가요? 제 명함입니다. 청담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나혜숙은 명함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주소지가 청담동 핵심 상권이었어요. 그런데 왜 지난번에는? 부끄러웠습니다. 김춘자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자가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공부했고 일했습니다. 나혜숙은 말없이 김춘자를 바라봤습니다. 28년 전 남편을 잃고 갓난아기를 혼자 키워야 했을 때, 전 정말 막막했어요. 할 수 있는 건 청소밖에 없었죠. 김춘자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절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모은 돈으로 부동산 공부를 했어요. 밤마다 도서관에서 법률 서적을 보고 시장 동향을 분석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땄고요. 나혜숙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원룸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걸 리모델링해서 임대를 주고 그 수익으로 다시 투자하고 그렇게 20년 넘게 차근차근 쌓아 올린 게 지금의 제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숨기셨나요? 나혜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춘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품격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여전히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에요. 특히 어른께서 학력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알고 나서는 더 위축됐어요. 나혜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번 상견례에서 자신이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훈이가 부끄러워할까봐 걱정됐어요. 아들은 훌륭한 장교인데 엄마는 여전히 시장에서 김밥 팔고 청소하는 사람이니까요. 어머님. 나혜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도 청소 일은 계속하고 있어요. 제가 시작한 곳이고 그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돈을 벌게 됐다고 해서 그만둘 생각은 없어요. 김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많이 배워도 마음이 좁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배움은 부족하지만 적어도 마음만큼은 넓게 가지려고 노력해왔어요. 나혜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학력이나 출신으로 사람을 판단하다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나혜숙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어머님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자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시면서 동시에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루시다니. 저는 단지 좋은 환경에서 혜택을 받았을 뿐인데. 김춘자는 나혜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됐어요. 우리 아이들 행복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두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해와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 시내의 유명한 웨딩홀은 하얀 장미와 리본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대기실에서 성우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그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성훈아, 준비됐니? 아버지를 대신해 성훈의 삼촌이 들어왔습니다. 네, 삼촌. 어머니는? 신부 대기실에서 채원이와 함께 계세요. 성훈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게 해결되었어요. 나혜숙과 김춘자는 이제 진정한 사돈관계가 되어 서로를 아껴주고 있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는 채원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김춘자와 나혜숙이 함께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채원아. 김춘자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채원이 김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채원도 김춘자를 진심으로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채원아, 우리 성훈이 잘 부탁해. 네, 어머니. 제가 정말 잘할게요. 나혜숙도 옆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난번 일로 자신을 깊이 반성하게 된 그녀는 이제 김춘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어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웨딩마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성훈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고지어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원이 나혜숙의 팔을 끼고 버진로드를 걸어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성훈의 부대 동료들, 채원의 외교부 동료들, 그리고 양가 친척들이 모두 자리를 빛내주고 있었어요. 주례사가 끝나고 신랑 신부의 인사말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훈이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신랑 장성훈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훈이 잠시 말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앞자리에 앉아 계신 김춘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제 어머니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청담동에 건물 주이기 전에 제 인생의 영웅입니다. 성훈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28년 전 갓난아기인 저를 혼자 키우시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청소도 하시고 김밥도 팔으시고 그러면서도 저의 교육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객들이 숙연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밤마다 도서관에서 부동산 공부를 하시고 작은 원룸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의 성공을 이루셨어요. 김춘자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존경하는 건 성공하신 후에도 변하지 않으신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여전히 김밥을 만드시고 청소 일도 계속하시죠. 그게 바로 진정한 품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객들이 감동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건 전부 어머니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성훈이 김춘자를 향해 깊이 인사했습니다. 하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김춘자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나혜숙도 함께 울고 있었어요. 두 어머니는 서로의 손을 잡고 감동의 순간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채원도 눈물을 흘리며 성훈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훌륭한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간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결혼식이 끝난 후 피로 연장에서 김춘자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았습니다. 성훈의 부대 동료들, 채원의 친구들 모두가 김춘자의 이야기에 감동해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평생 존경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진심 어린 인사를 받으며 김춘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어요. 나혜숙이 다가와 김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사돈댁. 제가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잘 부탁드려요. 두 어머니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한 가족이 된 거였죠. 저녁 무렵 신혼부부는 허니문을 떠났고 김춘자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랜만에 조용해진 집에서 그녀는 결혼사진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28년간의 긴 여정이 드디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배움이 부족했지만 노력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행복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김춘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성훈이 잘 결혼했어요. 이제 걱정 없겠어요. 그날 밤 김춘자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모든 걱정과 불안이 사라진 채로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 잘 들으셨는지요? 사회적 편견, 각 개인이 살아온 여정에 따라서 모두 조금씩은 겉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은 중간자적인 건 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든답니다. 김춘자님도 조금은 일을 내려놓고 본인이 좀 꾸미고 퇴직한 사돈댁도 퇴직하기 전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는 거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자신을 한 번씩 되돌아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하는 마음입니다. 감시입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그 다음 이야기도 들으실 수 있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된답니다. 사연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도 댓글로 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